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. 제가 바로 이 앞에 시간에 이준석과 원희룡 간의 이번 녹취 공방의 진실,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, 이 말씀을 드렸고요. 그게 유승민계가 벌인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된 정권을 잡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다,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. 그럼 원희룡이 왜 이 전체의 이 시나리오 안에 가운데에 서가 있느냐, 그리고 왜 이걸 발설했느냐, 이 부분은 제가 녹음 길이가 좀 길어서 이번 시간에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. 일단 서병수 경선위원장이 사퇴하고 선관위원장도 맞지 않겠다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봉합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야 하고, 그런 차원에서 거두절미하고 더 많은 얘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약속은 약속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원희룡 지사, 저는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과의 통화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나는 지금 윤석열은 팽시키고 당신이 지금 뜨고 있다, 이러니까 좀 고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. 옛날에 원희룡도 어쨌든 바른정당에 조금 몸도 담았었고, 대표 경선 때도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편을 들었거든요. 자기가 볼 때는 젊은 세대 등 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부득불 이준석을 좀 미는 게 맞다, 이렇게 가세를 했었지요. 그래서 이준석이 자기 편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의 통화 전화에 고무되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머리 좋은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지요. 왜냐? 지금 일단 1차, 2차 경선까지는 지금의 어떤 스탠스로 갈 텐데,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이 제일 선두, 그 다음에 최재형 또 홍준표를 제거하면은 국민의힘 경선을 두 번 치르는 과정에 4명을 선발하는데요. 그러면 그 세 사람, 윤석열, 최재형, 홍준표, 이래 제하고 나면 한 명이 남는데 유승민이냐 또 내냐, 이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이 나와 더 가깝나 유승민과 더 가깝나,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승민계라 하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희룡의 고민이 깊어진 지점이다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이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봐야 됩니다. 그건 무슨 일이냐? 이번에 대권에 출마하는 사람들 전체를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에 다 불러 모았죠. 근데 많이 빠졌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체면이 안 섰겠지요.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조사를 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원희룡이 사실은 윤석열 캠프에서 이 바쁜데, 후보들 바쁜데,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요. 이 바쁜데 후보들 이리 오라가라 이준석 자기가 그래 끌어모으는 그 모양새에 조금 좋지 않은 판단을 한 윤석열 캠프에서 저는 신지어 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. 원희룡 측에 전화를 한 겁니다. 저는 원희룡이 전화가 왔었다는 것을 발설을 하게 됐죠. 그러나 원희룡의 머릿속에는 애초부터 어떤 생각이 있느냐, 이번 지금 국민 지지도나 이런 걸 봐서 윤석열로 가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윤석열 아니면은 원희룡 내다. 그래서 자신이 만일에 경선에서 탈락하면 윤석열을 나는 지원해야 된다. 그래서 자기라도 노려야 된다,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었을 걸로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발설을 하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 원희룡이 미안한 감이 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.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준석이 내한테 전화해서 내가 뜨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는 흘린 거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사실은 또 이준석도 제가 볼 때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게 유승민인지 김무성인지 또 기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원희룡한테는 네가 뜨고 있다, 이 말을 전해라, 이렇게 되었을 공산이 큽니다.
결국 이렇게 해서 원희룡이 2차 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, 발설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벌집수신한 것 같은데요. 저는 잘 터졌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,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대선이 좀 남았으니까 기득권의 준치 같은 터줏대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장난하면 안 된다. 정권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서병수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페이스에 말려들었다. 자기 동생을 비서실장에 앉히는 것도 고민하다가 동의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그럴듯해 보이니까 동의했고,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지금 강원도에 김진태 전 의원이 이번에 떨어졌는데요. 김진태 의원을 검증단장의 이도 친박계 아닙니까?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포진은 그렇게 갔고, 이번에 사퇴한 수석 대변인 황보성이도 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좀 나와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, 그 전에 일단 영도가 김무성 전 대표의 보궐선거 지역구고,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 사람들을 적절하게 구사해서 포진시키면서 시나리오를 끌고 가던 중이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윤희숙 의원은 갑자기 투입이 또 됐고, 하태경 의원도 지금 당대표에 나왔는데요. 저는 이들이 결국은 가면서 나중에 적정 시점에 유승민을 지지하면서 아웃되고, 탈락해도 또 유승민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저는 윤희숙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.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희숙 의원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. 윤희숙 의원이 이런 정치적인 헤게모니, 이합집산, 이 세력 패거리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. 윤희숙 의원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전체의 부족한 메시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데, 그 메시지를 해서 정권 교체를 1차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. 그리고 덧붙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절대 이런 사사로운데 개입하실 분이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팔지 말기 바랍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김종인 전 대표 얘기가 또 솔솔 나오는데요.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가장 킹메이커에 적합한 분인 것은 분명하다. 왜냐? 여야도 잘 알고 정치 경륜도 있고, 그래도 생각이나 사고 자체가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좀 틀리다. 여러 가지 특정인을 보고 있던 그 베이스에서 한 발 물러서서 더 중심의 객관적인 중심을 좀 잡고 있다고 보고,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서 무슨 이런 정치 집단들이 다 있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쓴소리 많이 했죠.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 얘기들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또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나경원 전 대표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이를 계기로 잘 봉합하고 비온 뒤에 땅 굳듯이 해서 또 전진할 걸로 보고요. 거기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민주당이나 다른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.